양국이 종전 양해각서의 잠정 합의에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승인만 남겨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미국은 이란을 향한 추가 경제적인 압박도 내놨습니다. 워싱턴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양측 협상단이 잠정 합의한 종전 양해각서, 그러니까 MOU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네요. 네,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미국 당국자들과 협상 중재에 참여한 지역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는데요. 이틀 전 기준 양국 협상단이 종전 협상을 마무리하고 양해각서 조건에 대부분 합의했다는 게 미 당국자들의 전언입니다. 60일간 휴전을 연장하고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행이 제한 없이 이뤄지면서 이란은 한 달 안에 해협에서 모든 기뢰를 제거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민간 선박 운항이 회복되는 정도에 비례해서 미군의 이란에 대한 해상 역봉쇄도 함께 해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인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과 관련해서는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이란의 약속이 포함된다고 미 당국자들은 전했는데요. 이후 60일 동안 이란 핵 문제를 최우선으로 논의한다는 점이 양해각서에 명시될 예정입니다.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현 단계에서 핵 관련 사안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던 이란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이에 상응해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와 동결 자산 해제를 논의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세부 사항을 보고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중재국들에게 며칠 동안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다면서 즉시 승인하지 않았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열린 내각회의에서 우라늄 문제를 추가 협상한다는 내용의 합의는 받아들일 수 없고 합의 조건으로 제재 완화도 다뤄지지 않을 거라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Yeah, because it's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for speed. One of the things that will happen is the strait will open immediately. But it's got to be perfect. I'm not going to do this. I didn't do this to get a crummy agreement. 이란 측은 아직 양해각서 문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MOU 문안이 최종 확정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이란 타스님 통신은 문안이 실제로 최종 확정될 경우 이란은 파키스탄과 대중에게 공식적으로 발표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협상 핵심 중재국인 파키스탄의 외무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내일 미 워싱턴 DC를 찾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납니다. 막판 종전 협상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돼 최종 합의안 도출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네, 또 하나 전해진 소식이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의 종전 합의를 압박하기 위해서 경제적 제재 카드 또 하나 꺼내 들었다고요. 네, 미 재무부는 이란 항공사 두 곳의 착륙과 급유, 항공권 판매를 전면 차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최근 설립한 이란 페르시아만 해협청 제재에 이어서 경제적 압박을 이어가는 겁니다. 스콧 베센트 장관은 이란 정권을 겨냥한 경제적 분노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통행료 징수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 관할권을 공유하는 오만을 향해서도 통행료 징수에 가담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거란 점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는데요. 다만 오만 측이 즉시 통행료를 부과할 계획이 없음을 확약했다고 밝혔습니다. 베센트 장관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I told him that this was a non-starter and he did not want to risk either the Omani individuals or Omani financial institutions getting sanctioned. 베센트 장관은 이란과 잠정 합의에 도달했느냐는 질문에 모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하길 원하는지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란과 나쁜 합의를 맺지 않을 거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미국의 인내심이 무한하지 않다며 이란과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군사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올해 1분기 소득 양극화 지표가 6년 만에 가장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기업 성과급과 상여금 영향으로 고소득층 소득은 크게 늘어난 반면 저소득층은 소득보다 지출이 더 크게 늘며 살림살이 부담이 커졌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17만 원으로 1년 전보다 2.7% 증가했습니다. 소비 지출은 145만 7천 원으로 7.3%나 늘었습니다. 반면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237만 8천 원으로 4.2% 증가했고 소비 지출은 35만 9천 원 늘어 증가율은 6.9%를 기록했습니다. 하위층은 벌어들인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은 반면 상위층은 소비를 늘리고도 여력 있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실제 생활 수준 격차를 보여주는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 5분위 배율은 6.59배로 나타났습니다. 가구원 수등을 반영해 실제 생활 수준 기준으로 계산한 소득 격차가 상위 20%와 하위 20% 사이 6.59배까지 벌어졌다는 의미입니다. 2020년 1분기 이후 6년 만에 최대 격차입니다. 데이터처는 연초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대기업 성과급과 명절 상여금 지급 영향으로 상위계층 소득 증가폭이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기업 위주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 상승률이 조금 더 300인 미만 사업체보다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로 인한 것으로 조금 보입니다. 다만 정부는 분기별 가계 동향은 계절성과 변동성이 큰 만큼 공식적인 분배 개선 여부는 연간 기준인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물가 상승 영향을 제거한 올해 1분기 실질 소득 증가율은 0.4%로 3분기 만에 다시 0%대로 내려왔습니다. 반면 소비는 크게 늘었습니다. 1분기 가구 소비 지출은 310만 5천 원으로 1년 전보다 5.3% 증가해 3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자동차와 가구 같은 내구재 소비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올해 초까지도 상당히 좀 좋았기 때문에 1분기의 자산시장 호황과 더불어서 이제 소비 심리 회복이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증시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라고 하시는 분들 목돈 만지게 되면 가장 먼저 이제 차를 바꾸고 싶어 하거든요. 다만 이번 통계는 중동 전쟁 영향이 본격 반영되기 전 조사여서 향후 유가와 물가 흐름이 가계 살림의 변수로 꼽힙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미국의 4월 개인 소비 지출 상승률이 약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란 전쟁에 따른 고유가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뉴욕 증시와 국제 유가 시장은 종전 협상 마무리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상무부는 4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상승률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8%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3년 5월 4.0%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률입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지난해 대비 3.3% 올랐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휘발유와 기타 에너지 제품 가격이 전월 대비 5.5% 급등했습니다. 관세 정책에 이어 이란 전쟁에 따른 고유가 충격까지 겹치면서 지난 2월 이후 상승폭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The contractor definitely eats the cost when fuels rise, and that's something no one's guessing that the prices will come lower than they were before this winter.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미국 소비자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지불하는 가격을 측정하는 물가 지수입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2% 물가 상승률 통화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올해 1분기 미국 국내 총생산 증가율 잠정치는 1.6%로 지난달 발표한 속보치 2.0%보다 0.4%포인트 하향됐습니다. 민간 재고 투자와 개인 소비 둔화가 전체 성장률 하향에 반영됐다고 미 상무부는 설명했습니다. And I think the oil market is going to be very well supplied on the other side of this, and that we could see prices come down very quickly. 약세로 출발했던 뉴욕 증시는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협상을 마무리했다는 보도에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도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대한 기대감으로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이 배럴당 $90 아래에서 거래됐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네, 이번 선거를 앞두고는 유달리 후보들 간의 토론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서울시장 후보들의 처음이자 마지막 TV 토론회가 간밤에 진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주요 현안을 두고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특히 양측의 공방은 부동산 정책과 안전 문제에 집중됐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전투표 돌입 직전 열린 서울시장 후보 TV토론회, 먼저 포문을 연 건 민주당 정원호 후보였습니다. 서울시정의 핵심 현안인 부동산 정책을 정조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공약 이행도 않고 정부와 전임시장 탓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22년부터 24년까지 3만 9천 호 착공 기준으로 공급했습니다. 본인이 약속한 거에 절반도 못했습니다. 오 후보는 전임시장 시절 정비사업구역 389군데를 해제한 게 아니냐며 정 후보가 말을 비틀어서 거짓말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부 갈아엎고 재초제 뿌려놓고 나가셨으니까 그걸 원상복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과정에서 오 후보가 리모델링 사업 등은 신경 쓰지 않아 결국 주거난을 해결하지 못했다. 정 후보의 착착 개발은 서울시 신통개발 시즌2 벤치마킹일 뿐이다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삼성역 GTX 철근 누락 사고 역시 토론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정 후보는 서울시의 보고 미흡을 문제 삼으며 이번 사태에 대한 오 후보의 판단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중대한 부실시공입니까? 일반적 부실시공입니까? 명확하게 말씀 못하는 게 그게 안전불감증입니다. 오 후보는 일도양단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답하면서도 정 후보가 의도적으로 이 문제를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습니다. 지금 보완 가능하다는 건 분명히 밝혀졌고요. 국토부도 인정하기 때문에 지금 자꾸 그걸 선거용 소재로 쓰고 있기 때문에 양측의 공방은 오 후보의 삼성역 현장 방문 여부로 향하며 답하라 말려들지 않겠다 감정 섞인 발언까지 오갔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아직도 삼성역 현장에 가보시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거기를 제가 가는 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다만 후보들은 최근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에 대해선 불필요한 공방을 자제하고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밖에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는 정책 토론 자리지만 시민들이 궁금해한다며 정 후보의 주폭 의혹과 오 후보의 명태균 리스크 등을 지적했습니다. 권영국 후보는 거대 양당의 부동산 정책이 사업성에만 치중하고 있어 정원 오세훈이란 말이 나온다고 싸잡아 비판하는 동시에 특히 오 후보의 안전인식을 거듭 문제 삼았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현장에서 상부 구조물 철거 작업이 예상보다 빠르게 마무리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잔해물을 치우며 열차 운행 재개를 위한 복구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수빈 기자. 네,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 현장입니다. 네, 지금도 뒤로 작업이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밤새 이어진 철거 작업으로 고가차도의 상부 구조물은 모두 사라진 상태입니다. 슬라브와 겉어 공중비계까지 철거가 마무리되면서 이를 떠받치던 기둥만 일부 남았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바닥에는 철근을 포함한 잔해물이 쌓여 있습니다. 크기가 큰 구조물은 앞세기기를 이용해 잘게 부수고 굴삭기로 이를 파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작업이 계속되면서 안전을 위해 주변 통제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소문로 경찰청 고차로부터 서울 아리수 본부 앞 삼거리까지 양방향 차량 통행이 전면 제한된 상태입니다. 네, 앞으로 철거 작업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오늘 새벽 0시부터 시작된 철거 작업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당초 오전 8시까지 이어질 예정이었지만 계획보다 이르게 상부 구조물 철거를 마친 겁니다. 서울시는 우선 오늘 오후 3시까지 잔해물을 운반하는 등 현장 정리 작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이후에는 고가 아래를 지나던 철도시설 복구에 들어갑니다. 전동열차 운행에 필요한 전차선 등을 복구한 뒤 안전점검과 시범운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내일 새벽 5시 이후 경인선 첫 차 운행 재개를 목표로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철거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군요. 네, 서소문 고가차도는 원래 상부 구조물 중 슬래브를 하나씩 절단해 구간별로 해체하던 방식이었습니다.
또 주로 야간 새벽 시간대에 작업이 이뤄졌는데 특히 사고 당시에는 새벽 1시 반부터 4시까지 슬래브 절단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당초 계획상 고가차도 전체 철거에 10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사고 이후 긴급 철거 작업은 15시간 정도 만에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서울시가 구조물 상황과 시민 안전, 신속한 철거를 위해 압쇄 공법, 그러니까 대상물을 한 번에 부수는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 현장에서 YTN 이수빈입니다.